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을 때 원상복귀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서스테이너블 하진 않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공순위가 되었으니 공부를 해서 회사에 취직했다가 명예퇴직을 당한 후에 피자 가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기술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 교육이 미국 교육보다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네거티브 커노테이션이 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어떠한 것들은 빨리 주입식으로 빨리 배우는 게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어릴 적부터 너는 네가 결정의 주체고 네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과 동시에 너는 다 잘해 그냥 너 맘대로 해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잘못됐을 때 책임도 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육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지식을 전달하는 컴포넌트가 있고 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컴포넌트가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해나가는 컴포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의 새로운 프론티어를 찾아내는. 근데 그 지식을 전달하는 엘리멘트는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대학의 역할로서 챌린지를 받던 부분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식의 전달은 더 이상 그렇게 대학이나 그런 곳을 가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찾으면 거의 뭐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식의 전달 부분은 온라인으로 디지털리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걱정이 되듯이 지식 전달이 교육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고하는지 자주적인 사고 방법을 배우는 것도 다른 peer와 그리고 선생님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역할 또 프론티어를 열어가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일은 지금 팬데믹의 상황이나 이전이나 이후나 그런 in-person 인터랙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학의 역할로서 더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학이 구성되어 있는 방법은 지식 전달에 상당히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해서 대학을 리스트럭처링을 하지 않으면 많은 대학들이 도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와 반대로 그 변화를 빨리 embrace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대학에게는 그 전의 위치보다 훨씬 더 높은 입지가 주어질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in-person 엘리멘트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은 온라인으로 정말 잘 되는구나 라는 것도 발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전체를 온라인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온라인 플랫폼과 인퍼슨 교육 사이에 역할을 정확하게 분배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대학과 교육기관들이 새로 교육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을 때 원상복귀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건 뭐 많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뭐 온라인상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해보는 실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일들과 오프라인에서 하는 일들을 다시 규정해서 리스트럭처링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서스테이너블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가 됐을 때 전과 똑같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 새로운 여러 가지 environmental factor를 바탕으로 교육을 재구성하고 어떻게 인터랙션을 할 것인지에 관한 플랜을 새로 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짜서 성공하는 대단한 승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은 직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꿈은 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이면서 제가 즐길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푸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여서 내가 그 문제를 푸는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구나라는 보람을 느끼는 게 제 꿈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좋은 학교를 다녀서 뭐 좋은 일들을 이루었으니까 뭐 꿈을 다 이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이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한 모토로 생각하는 게 아무리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뭐 아프고 막 눈물이 나도 어떻게든 아픈 다리를 들어서 한 발이라도 앞으로 디디는 겁니다. 그 앞으로 디딤으로 인해서 계속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꿈을 이루었다기보다는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꿈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기술이 사람들에게서 직업을 다 뺏어가는 나쁜 기술이냐 아니면 우리가 인간들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을 가능하게 해서 인간의 존재를 아예 바꿔놓을 수 있는 플랫폼이냐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이 살인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듯이 기술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AI의 기술의 도래는 많은 리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특히 AI 기술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되더라도 변화가 있는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산업화가 돼서 정형화된 사회에 살기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지식을 체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판단 능력이 있는 개체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에도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교육에서 간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동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이 있는 또 가치관, 중요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예를 들면 AI 기술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도 가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각 어려운 상황에서 판단을 해낼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은 다양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많을 텐데 그때 능동적인 판단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은 솔루션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과학의 힘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고 과학의 힘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과 인터랙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인지를 모든 교육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과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문학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들을 과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런 지식에 대한 판단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인재를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교육이 미국 교육보다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앞으로 가고 있던 것과 뒤처져 갔던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하려고 한다거나 다른 어디를 따라하는 것보다도 그냥 새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기회에 맞춰서 솔루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인들이 그런 기회를 빨리 포착해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질문해 주신 구체적으로 이제 주입식 교육과 학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네거티브 커노테이션이 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어떠한 것들은 빨리 주입식으로 빨리 배우는 게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을 미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수학 문제 훨씬 잘 풉니다. 근데 그러한 스킬들이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중요하고 각 교육 단계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배우지 않았으면 그거를 뭐 직장인이 돼서 배우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가 바뀐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우리는 당장 다 코딩을 배워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머신러닝, 코딩 이런 거 되게 쉽게 금방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기본적인 수학 지식 이런 거는 금방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을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굉장한 기회이자 지킬 건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실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수학, 과학 뭐 이런 거 공부 다 그만두고 당장 우리 코딩만 가서 배우자.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코딩을 배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코딩만을 배운 사람은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과 경쟁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직접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머신러닝 엑스퍼트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가 배운 코딩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새로 더해야 될지 잘 생각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던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있어서 저는 한국 교육에서 가장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주적인 사고 능력이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문학 교육도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과학 교육보다도 어떠한 상황을 주어졌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연습도 해보고, 이게 내가 당연히 이렇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사고도 해보고, 그러는 것이 과학자가 됐다고 했을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라고, 특히 격동기에는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예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과학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보람되게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과학자가 우대받는 사회는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을 처음에 서울대학교 입학했을 때 저희 선배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제 공순이가 되었으니 공부를 해서 회사에 취직했다가 명예퇴직을 당한 후에 피자 가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신입생이었던 때 과학을 진행하긴 했지만 과학자를 우대해주거나 과학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과학의 임팩트가 너무나 커져서 과학이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직업이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과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진 만큼 기술과 과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가지는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 사람의 그 일을 해내는 능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의 아웃컴을 다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판단과 결정인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판단과 결정을 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가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해둔 상태에서 그것을 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였는데, 그렇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려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거기 가면 되지,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는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좀 하이 리스크 테이커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마다하진 않았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그 리스크가 실패해서 망했을 수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역경을 이겨나가는 과정인데,
역경을 이겨나갈 때는 나의 목표에 대한 중요한 의식과 더불어서 그거를 역경을 이겨나갈 때 특히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판단 기준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프린시플과 그런 것들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당장 이 디시전을 했을 때 이 다음에 나의 이익이 어떻게 극대화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제 목표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내리는 판단이 얼마나 더 내 목표와 가까워질 수 있는 판단인가, 내가 바로 다음 단계에 얻을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뭐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를 떠나서 제 인생관이 그쪽에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제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은 다 본인이 하는 것이고 저는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이 있죠. 근데 제가 가진 알고리즘은 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었다는 게 지금의 제가 뭐 성공적이든 실패를 하건 다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부모님께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는 네가 결정의 주체고 네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너는 다 잘해, 그냥 너 맘대로 해,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잘못됐을 때 책임도 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책임을 지게 하는 교육을 어릴 적에 받은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계속 제가 결정을 내려가면서 아,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거를 스스로 배워나가면서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후에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의사결정 방식을 그때 와서 바꾸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full potential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릴 적부터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뇌과학이나 이런 것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업적 이외에 제가 그런 일에 성공을 하고 나면 교육에 힘쓰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모든 사람을 다 교육할 수는 없지만 작게나마 이 초, 중, 고, 대학에 이르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efficient하게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자주적인 사고방식도 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치관 형성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뇌과학자라서 그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내가 뭐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지만 뭐 나는 뭐 중독되는 특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커스텀 에듀케이션을 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육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해나갈 수 있는 역량과 꿈이 있는 사람에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